앞으로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물론 조금 이따 이제 민주당의 미래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합당 얘기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아니, 합당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물어보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결론을 제가 보고 혼나는데, 예. 평택의 결론을 보고 예. 대표적인 논리가 그거예요. 예. 합당을 하지 않아서 졌대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까지 가면 지금 다 터져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당하면 더 젖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꼴대를 옮겨버리면 곤란하고 예.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진단을 해야죠. 근데 합당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는 원래 가정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일단 꼴대 옮기기는 저는 일단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실은 평택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서울시장 얘기를 하다가 예. 서울시 내 기초단체장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 역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경기 기초단체도요 사실 들어가 보면 용인, 성남 이런 데도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패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당이 해야 됩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좀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민주당 하자면 입장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특정 인물을 구하고자 너무나 많은 당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선됐어야 될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이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고 꽃을 피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또 당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합당 안에서 졌다는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개변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럼 서울시장 선거는 조국혁신당 출마해가지고 다자구도로 졌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8개의 구청장은 다자구도로 해서 졌나요? 양자구도 했는데도 진 거예요. 근데 무슨 합당을 안 해서 졌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태를 장악하고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저는 주범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원래 2시간씩 3시간씩밖에 못 주무셔가지고 사실 시작하기 전에 걱정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약간 쉼표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슈퍼챗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뒤집힌 마우스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침부터 속이 꽉 막힌 기분이네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로진님께서 서울 시민들도 너무하네.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면서 결국 국힘 찍었다는 얘기잖아.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정우성님께서는 김용남 살려라. 신인규 잘한다. 멋지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슈퍼챗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사퇴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계속되고요.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2년 금방 또 총선 다가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짚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의 앞날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얘기하기로 하면 사실 오늘 다른 지역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앞날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앞으로의 합당 더해서 이 프로세스하고 연관지어서도 좋고요. 조국 대표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저 먼저 하면 저는 조국 대표님께서 사면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윽고 이어지는 행보라는 것이 정치 전면에 참여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형벌을 사해준다라는 의미로 보면 결국 사면 이후에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대부분 어떤 숙고의 기간을 가지기 마련이었거든요. 너무 좀 빨리 정치권 활동을 재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언론에서는 이미 조국 후보를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대선 주자, 대권 주자, 더 큰 정치인이 되실 거면 사면받은 이후에는 좀 더 뭐랄까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공부의 기간을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이 그를 불러줬을 때 오면 훨씬 더 좋은 타이밍과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9월, 10월 그 사이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돌아와서 결국 조국 후보께서 보여주신 정치라는 거는 네. 국민의힘 제로도 못 됐고 게다가 우당이라고 불렀던 민주당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사실 좀 지나칠 정도로 피로감 느낄 만한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인 건 사실 이거 현상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택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이쪽 저쪽 다 싫다 차라리 유이동 뽑겠다 해서 결국 유이동 후보가 된 거예요. 그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신인규 변호사처럼 정계 은퇴해라 뭐 이런 이제 뭐랄까 요구를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도 자, 당의 미래까지 그러면 한꺼번에 그 듣겠습니다. 12명의 의원들 전체 다 이런 부정적인 캠페인에 다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싶었겠습니까? 조국 후보를 구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운명론적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뒤따른 걸 알고 있어요. 뭐 이혜민 의원이라든지 김준영 의원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오물이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 그들 나름대로도 소중한 자산일 수 있는데 완벽하게 뭐랄까 같이 몰락해버릴 수 있을 만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당도 조국 후보라는 대주주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전면적으로 뛰어들어서 무조건 합당, 무조건 연대, 무조건 통합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실제 자신들의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특히 민주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당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 신인규 변호사님 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더해서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근데 예. 저는 사실 합당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한 합당입니까?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 추론하기에는 조국 대권 플랜에 가기 위한 플랫폼으로 민주당을 이용할 목적의 합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왜 해줘야 되죠? 아니 저는 조국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가능성이라도 보였으면 뭐 이해가 될 수라도 있어요. 뭐 이용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평택을 선거 다사구도에서 3등했거든요. 예. 대선 주자 맞습니까? 저는 그 근원적인 국가대표라고 이야기하고 나온 것으로는 결과가 조금 너무 초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성차는 뭐 거의 뭐 우주 대통령급인데 나온 결과는 3등한 건 팩트거든요. 이거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대권 주자로서 이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지저분한 네거티브를 하고 말을 수시로 바꾸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기존의 조국 노선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문조털레유라는 그 조어에 대한 분노를 상당히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분노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 저는 이분들도 항상 이걸 권력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인규가 지금 권력투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무슨 권력을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 이재명 정부 잘 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현재 권력입니다. 현재 권력을 잡으신 분들인데 무슨 투쟁을 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잘 운영하게 해달라고 저는 소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권력투쟁을 합니까? 오히려 투쟁이라기보다 으쌰으쌰인 측면이 아니, 있죠. 권력투쟁은 현재 권력을 반대하면서 그 권력을 빼들어 오려는 사람들이 투쟁을 하죠. 그렇죠. 홈앤드 어웨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국 대권을 얘기하고 김어준 씨가 매일 아침마다 김어준 대권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권력투쟁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마치 이걸 무슨 뭐 친석 프레임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요 말을. 그런다고 해서 권력투쟁이 되냐는 걸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이거죠. 민주당에서 전 합당에 히읗자도 안 나온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번 민주당의 외형상의 승리지만 내용상 패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노선을 갈 것이냐. 지금 조국 후보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노선을 갈 것이냐. 과거에 이념지향적이고 진영 대립적이고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데 무능한 이런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노선으로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으로 가고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서 그 지지층을 늘려가는 정치를 할 것이냐. 두 길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노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노선 경쟁은 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만 남아있고 그 선택도 문조털레유 그룹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우리가 국민주권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주권 시대에 나름의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을 강조하면서 김용남 후보가 싸워왔기 때문에 전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본인의 뭐 부족함도 일부 드러났긴 했겠습니다만 전 김용남 후보는 잘 진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후보는
잘 졌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되고 고약하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공간도 없고 대선 주자는 택도 없고 조국 혁신당의 존재 가치도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 아니 조국 혁신당 당원이 정상적으로 당비를 내면은 그 당에 당비 내고 싶겠습니까? 아니 자기 당의 대표가 합당에 앞장서고 이 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놨는데 그 당의 당비를 왜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고약한 상황에 조국 대표 스스로 과욕을 부리다가 좀 딜레마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저 제작진께서는 만약에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브리핑이 있으면 속보로 좀 올려주십시오. 10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주시면 서울시장 얘기 조금 더 보태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경기도 관련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경기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 물값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가기 전에 못했습니다. 부산 가기 전에 통계만 좀 말씀드리면 말씀 주시죠. 2018년에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이 31석 중에 29석을 얻었어요. 2018년입니다. 그때 2018년이요?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도 29석을 얻고 자유한국당 꼴랑 2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기의 기초단체장이 19대 12예요. 19대 12라고요. 아니 경기도지사를 추미애 후보를 뽑았다고 한들 지금 경기도의 용인시, 성남시, 안산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게 19대 10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서 요건 일단 수치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도 거기도 민주당에서는 단합 안 해서 진 거 아니에요? 단합을 안 해서 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합당을 안 해서 진 거 같은데 왜 양자 대결인데 합당을 왜 안 했을까? 안에 간첩이 있나 봐요.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정신 바짝 빨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부산 북감 넘어가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부산 북갑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부산 북갑 총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 진찰을 할 때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어디가 잘못됐거나 하면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 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번 부산 북구갑 선거도 따져볼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은. 왜냐하면 3자 구도고 한동훈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고 재선을 그 지역에서 지냈던 박민식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실 보수 분열 구도였거든요. 그럼 여기선 상식적으로 3자 구도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좀 괜찮은 사람 출마시켜서 빨리 보내서 지역을 다지면 여권의 프리미엄 가지고 승리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구인 거는 팩트예요. 전재수가 또 뒤에서 밀어주고요. 그렇죠. 팩트죠. 근데 어떻게 됐냐?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도 못 구해가지고 하정우 수석을 꼬십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러도 안 나오니까 흔들어 제낍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 GPT 그 옆에서 자꾸 누가 작업 치던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정우 수석도 당시의 기준으로는 뭐 제 일이 많아서 여기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모종의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해버렸어요. 정치 신인의 급격한 출마 선언으로 많은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우려가 결론적으로 현실이 됐죠. 그래서 어제 한동훈 후보가 한 2%인가요? 1점 몇 프로 차이로 결국 이겼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하정우 후보 책임이 있죠. 본인이 AI 수석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역할도 충실 못했고 출마를 결정하면서 정치 신인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갔으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승부를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선수로서 책임이 있죠. 그러면 그 선수를 발탁해서 내보낸 감독은 책임이 없느냐. 결국 이것도 저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이 하정우 후보 영입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에너지를 투입했고 권한을 쓴 만큼 비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무슨 발언했죠? 오빠 발언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구갑을 다시는 못 갔죠. 다시는 그 못 이후에 갔습니다. 못 갔네요. 못 갔죠. 가면은 여론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놓고도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못 느낀다면 이분도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정치인이 책임을 못 느낀다? 그러면 내 권한만 쓰고 나는 책임을 안 진다? 무슨 성역입니까? 책임 안 지는 겁니까? 그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구갑은
굉장히 뼈아픈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지역구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초반부터 조금 그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하정우 후보가 참 많은 인터뷰에서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을 줬던 부분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전 미쳤다고 보고,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신규 변호사가 평가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픈 곳에 소금 뿌리거나 상처를 또 찌르는 것 같아서 하정우라는 정치인과 하정우라는 인물은 참 아깝게 지금 꽃을 피지 못하고 이번에 져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져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같은 사람도 하정우 후보에게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반박당할 수 있는 훌륭한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토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라는 정치인에 대한 희망을 전 이번에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한 자질은 봤다. 예, 자질을 봤고 성장 가능성을 전 봤어요. 그래서 이번이 첫 선거였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너무 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선거라는 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정말 나쁜 얘기로 개털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개똥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정을 너무 일찌감치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첫 도전한 선거인데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내지는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아픔에서 좀 빨리 좀 뛰쳐나오시고 정치인 하정우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양의 시간을 거쳐서 더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당선자죠. 한동훈 후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의도로 오는데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기 개편 당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세훈도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대구도 장동혁이 본인의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호 당선, 이진숙 당선.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의 등장. 일단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잘해서 올라왔다고 전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레거시 언론들이 상당히 그 친한계 스피커들에게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이 공중전에 특화된 그런 선거에 이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박민식 후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워낙 엉망인 상태로 이 정당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반사 이익을 다 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수가 이제는 한동훈이라는 한 축, 무소속이죠. 그 이제 원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대주주 한 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으로 상징되는, 물론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뭐 거취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이 바뀌더라도 그 노선을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의 나머지 그 사람들로 이제 삼국지처럼 이제 3분지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당권을 놓고 오세훈과 한동훈 쪽이 연대하느냐, 내지는 또 장동혁 쪽에서는 어떻게 또 이 연대를 깨느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역학구도가 입체적으로 좀 발동이 되면서 아마 저는 한동훈의 생환과 복귀가 훨씬 더 이 지금 말하는 이 보수 영역에서의 어떤 혼란과 그 논란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하나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준석 의원. 완전히 울고 있어요. 지금 서울 선거 국면에서는 아예 사라졌네요. 아니, 서울시장 선거도 5번 나왔는데 5등을 했어요. 그 개혁신당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당세가 약한 데다가 한동훈 후보까지 이제 의원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공간은 완전히 이제는 봉쇄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그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 국힘 부활의 신호탄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제로가 아니고요. 제로가 아니고 국힘 부활의 신호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특히 또 국회라는 공간은 신성한 공간인데 그분들의 어떤 플레이의 행태를 주로 봤을 때 워낙 언변이 세신 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 뭐 과방이나 법사위나 문체위나 이런 곳이 얼마나 혼전을 거듭할지 저는 지금 상상도조차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토론을 하는 공간이고 경쟁을 하는 공간이고 견제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라고 한다라면은 합리적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국힘 이제 의원분들의 면모를 봤을 때, 재보궐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면모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깽판 놓을 분들이에요. 깽판 놓을 분들이라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이제 의원께서 그런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한동훈의 당선으로 당내 뜨거운 투쟁의 장이 한번 또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당선이 기폭제가 돼서 친한계들이 이제 기틀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개혁신당의 마음 복잡하죠.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들이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그 기회를 한동훈에게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수 재건, 국힘 재건의 신호탄은 한동훈이 거머쥐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는 당분간 좀 후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조중동은 벌써부터 한동훈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뭐 만세 외치고 있더라고요. 대선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니 원래 그 전부터도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냈던 그 언론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고, 결국 저는 한동훈의 복귀가 가지는, 물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그 부작용이 매우 클 걸로도 예상은 합니다만, 일단 들어오는 건 현실이고요. 또 들어왔을 때 그 역학 구도가 한동훈 후보가 원하는 대로만 이게 다 돌아갈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복잡하게 지금 보수 진영도 이 내부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 상당히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오세훈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재선거 하자 그러더니 재선거 안 하나 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겼으니까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